어서오세요. 나비캘리그라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차려냈냐면요. 바로 동양화 물감과 꽃접시입니다. 오늘은 동양화 물감 짜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캘리그라피, 그러니까 화선지에 붓과 먹과 색을 사용하는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에는 수채화 물감이 아니라 동양화 물감을 사용을 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화선지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하고 나면은 종이가 워낙 얇기 때문에 종이가 우글우글거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을 때 이거를 보강을 하기 위해서 어떤 물칠이나 풀칠을 거쳐서 뒤에 두꺼운 배접지를 붙인 다음에 그거를 두껍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뭐 액자에 넣든 판넬에 씌우든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수채화 물감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완전히 싹 다 번져버려요. 근데 동양화 물감에는요, 악효라는 접착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악효라는 접착제는 완전히 마르고 난 후에는 물을 갖다 대어도 번지지 않습니다. 물론 물을 많이 갖다 대거나 문지르거나 하는 경우에는 살짝 번질 수 있지만은 대체로 물에 굉장히 강한 성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물 안에도 그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화선지에 먹물로 글씨를 쓰고 나서 완전히 마른 후에 물을 갖다 뿌리거나 갖다 대어도 번지지 않는 게 바로 그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 동양화 물감을 이제 짜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 특이하게 동양화 물감은 어떤 플라스틱이나 철제로 된 팔레트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꽃접시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엄청 무거운 그 도자기, 진짜 리얼 생 도자기예요. 이거를 사용을 해야지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서예붓 정도의 사이즈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일반 팔레트 같은 경우는 칸이 일단 너무 작아요. 칸이 작고 우리 동양화 물감 같은 경우에는 그 수묵 작업을 할 때에는 붓을 눕혀서 많이 작업을 해요. 물론 세워서도 작업을 합니다. 근데 눕혀서 이 붓 사이즈를 이 물감을 묻힌다고 했을 때 최소 칸이 이 정도는 되어야지 이 물감을 묻혀가지고 작업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많이 문지르다 보면은 일반 플라스틱 철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막 덜컹덜컹 막 흔들려요. 근데 이렇게 도자기 형태의 것은 무게도 딱 잡아주고 칸 사이즈도 보통 사용하는 붓 사이즈에 맞고 하기 때문에 이 동양화 꽃접시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팁 하나가 더 있어요. 꽃접시 하면은요, 보통 맨 처음에 구입하게 되는 형태가 바로 이런 형태의 꽃접시를 구입하게 되실 거예요. 이게 왜냐면요, 시중에 꽃접시라고 검색하면 대부분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뭐가 안 좋으냐면요, 무슨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얘는 지금 칸이 훨씬 이제 크고 널찍한 칸으로 해서 8칸이 되어 있죠. 근데 얘는 물론 요 칸을 한 칸으로 본다 그러면은 6칸이 있기는 하지만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를 살짝 구분을 해서 물감을 2개를 따로따로 둔다고 한다면 12개의 색을 최소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요런 칸을 이용을 하면은 조금 더 다양한 색의 물감을 담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묵 일러스트 작업을 할 때 뭐 최소 6가지 색을 쓰시는 분도 있긴 한데 대체로 12가지 색 정도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양화 작업 같은 경우에는 색이 뭐 수채화처럼 엄청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있는 이 색을 가지고 조합을 해서 잘 컨트롤해서 여러 가지 색을 표현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깊이 들어가면 이 붓에다가 3가지 컬러, 뭐 2가지 컬러, 심지어 5가지 컬러를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요. 굳이 여러 색을 다 살 필요가 없는 게 노란색과 빨간색을 했으면 그 사이에 그라데이션을 만들었기 때문에 주황색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감을 하나하나 다 사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저는 다 가지고 있기는 하죠. 그래서 나빗 아카데미에서도 수묵 일러스트 수업을 할 때 딱 요 12가지 색, 요게 범위 안에 있는 색 있죠. 요 12가지 색만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사실 제가 하는 대부분의 작업, 한 1년 전까지의 대부분의 작업은 요 색만으로 다 거의 다 작업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 12가지 색을 넣기에는 이게 칸이 부족하잖아요. 1개, 2개, 3개, 8개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수업을 할 때에는 이거를 2개를 갖다 놓고 수업을 했었어요. 근데 이러니까 이거는 심지어 이것보다 훨씬 무거워요. 이거는 그나마 괜찮은데 이거는 하나 들기에도 엄청 무겁고 2개 들고 있으면 저 지금 손목이 진짜 무리가 갈 정도로 되게 무겁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자리도 한 명당 이 물감이 막 2개씩, 최소 2개씩 들어가 있으니까 자리도 너무 복잡하고, 이게 한번 물감을 짜놓으면 소진을
확인하는데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다른 팔레트가 없나 한참을 찾아다니다가 요렇게 문양이 더 특이하게 되어 있는 최소 12가지 색을 넣을 수 있는 그런 팔레트를 발견을 했죠. 그래서 이 꽃접시에다가 물감을 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색깔명부터 우리 한번 확인해보고 갑시다. 지금 제가 준비한 물감은 신한 동양화 물감, 신한 한국화 물감 세트 12색의 컬러들인데요. 보시면 처음에는 황토, 주, 양홍투, 연지투, 대자, 그리고 여기 볼게요. 약엽, 녹청, 군청, 수감, 그리고 흙과 호분,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12가지 색이에요. 제가 최근에는 지금 물감을 팔레트에 짤 때 요 컬러로 순서대로 짜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꽃 그림을 그릴 때, 그러니까 붉은색 계열의 꽃을 그릴 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색을 다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한 붓에 여러 가지 색을 그라데이션 둬서 이거를 연면으로 칠해서 색을 표현을 한다라고 했었죠. 그 말인즉슨 여러 가지 색을 이제 그라데이션해서 표현한다라는 건데, 그래서 붉은 계열의 꽃을 쓸 때 최소 황부터 황토, 주, 양홍투, 연지, 심지어 대자까지 쭈르륵 요 계열을 다 많이 씁니다. 이 순서대로요. 그래가지고 이 순서를 지금 배열을 해놨고, 그래서 뭐 요렇게만 쓸 때도 있고, 뭐 요렇게만 쓸 때도 있고, 요렇게 3가지 컬러를 쓸 때도 있겠죠. 그리고 초록색 계열을 쓸 때에는 여기 황토, 약염, 녹청, 군청, 수감까지 요 계열의 색들을 다 써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 쓸 수도 있고 여기까지 쓸 수도 있고 여기 계열까지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수감과 대자까지 해서 풀 계열의 색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주로 자주 사용하는 방식의 컬러들이어서 저는 이렇게 배합을 할 거고요. 동양화 물감 12색 세트에는 수감이랑 흙이 있는데, 흙은 사실 우리는 먹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뭐 물론 먹물이 없을 때는 사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 먹물이 있거든요. 캘리그라피 하는 분들은 뭐냐면 캘리를 쓰다가 이제 같이 그림을 그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먹물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짜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12색 세트에서 흙을 버리는 게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색을 낯색으로 구입을 하셔도 되겠죠. 물론 흙을 짜놓고 흙을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먹물 대신 사용할 수도 있는데 먹물보다 색이 아무래도 물감이다 보니까 좀 연해요. 그리고 호분도 짜놓고 쓸 수 있는데, 호분을 쓰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 색을 되게 선명하게 쓰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미리 짜놓으면 다른 색의 붓을 사용을 했다가 여기다 오게 되면은 이 호분이 색이 계속 좀 탁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또 이제 수업을 할 때는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그래서 좀 지저분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왜냐면 호분은 깨끗한 하얀색을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사용할 때 직접 짜 쓰려고 지금은 요거는 같이 팔레트에다 짜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열에 식혀 놓을 거고요. 그러면 요 2칸에다가는 무엇을 채우면 좋을까? 그래서 요 2가지 색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하나는 녹초예요. 그래서 녹초는 지금 보이는 요 녹청과 여기 보이는 이 대자를 혼합해 놓은 듯한 색이어서 되게 깊이 있는 초록색을 표현을 할 때, 그러니까 깊이 있는 잎색을 표현할 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 추가를 할 거고, 그리고 요거는 모단입니다. 모단은 여기에 보시면 보라색 계열이 없어요. 그래서 12색 세트를 사용을 할 때에는 이 연지와 군청 또는 연지와 수감색을 이용을 해서 요 보라색 계열을 만들 수 있는데, 또 편하게 하나 정도 있으면 좋으니까 여기에다가 모단을 하나 추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요 가운데에다가는 한 3가지 색깔 정도를 더 추가를 하고 싶은데요. 만약에 내가 더 색을 구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산호, 군백, 그리고 백록, 요 색 정도 추가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 색들이 너무 예쁜 색이거든요. 이게 연핑크인데 그냥 연핑크가 아니고 뭔가 연한 하늘색 색인데 그냥 하늘색이 아니고, 이거는 뭔가 연한 흰기 섞인 연두색 계열인데 또 그냥 그런 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핑크색이어서 이 연지에 이 호분을 배합을 해서 색을 만들었을 때 이 색이 안 나와요. 이게 이 색이 특유의 이 세 가지 색이 특유의 동양화 물감의 또 예쁜 컬러를 표현할 수 있는 색이어서 그래서 너무 예스런 그런 무늬나 그림이 아니라 현대적인 그림의 어떤 수묵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색이어서 이 세 가지 색을 또 추가로 짜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접시에다가는 어떻게 짜면 되는 걸까요? 물감을 바로바로 짜서 굳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짜놓고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야지 수강생님들도 편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짜면 되냐면 사실은 찐득한 물감의 경우에는 그냥 여기 다 짜놓고 그 다음 여기를 짜면 돼요. 근데 이게 물처럼 주르륵 흐르는 물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게 칸이 여기는 볼록하지 않다 보니까 여기서 짜놓으면 여기까지 흘러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양손을 이용을 할 겁니다. 양손을 동시에 쭉 짜내어서 가운데가 알아서 홍해가 가르듯 알아서 공간의 구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거예요.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글루건 같은 경우를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칸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여기에다 글루건으로 칸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봤는데 이게 오래 사용하면은 그 글루건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뭔가 또 지저분해요. 막 이렇게 좀 깨끗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짜보겠습니다. 황하고 황토를 우선 짜볼 거예요. 황토. 이 물감 짜는 건 저희 신랑이 엄청 좋아하는데 이거 제가 짜가지고 삐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평평하게 짜놓으실수록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뭔가 볼록 올라오게 하는 게 아니라 평평하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양손 스킬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짜놓으시면 되는데 사실 처음에 경계가 생기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편하게 짜시면 되겠죠? 이렇게 짜놓을 거고 약간 톡톡톡톡 건드려서 약간 평평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저 짜볼게요. 이 황색은 물감을 낱개로 구입한다 그러면 좀 많이 사놓으셔도 괜찮은 게요. 저 같은 경우는 황색을 진짜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라데이션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가장 연한 색이 밑으로 깔리고 그 다음에 점점 진한 색이 깔리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연한 색으로 깔리는 색을 이 황색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황색이 항상 금방 달고 맨날 짜도 맨날 부족한 게 황색입니다. 이렇게 짰고요. 옆에는 주랑 양홍을 짜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얘는 그렇게 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안 묽네요. 그래서 얘는 그냥 쭉 짜볼 거고요. 요 정도 짤 거고. 이게 묽지 않다 하더라도 이거 계속 냅두면 흘러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계속 냅두면 안 되고 바로 이어서 다른 색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얘는 좀 묽어요, 지금. 양홍은 약간 물처럼 쭈르륵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톡톡톡톡 줍니다. 색을 봐도 약간 아시겠죠? 얘는 진짜 노란색, 얘는 그냥 황토색, 얘는 주황색인데 얘는 약간 양홍 톤은 다홍빛이 도는 붉은색이에요. 완전 빨강도 아니고 완전 주황도 아닌 그런 색인데 이게 양홍색이 되게 뭐랄까요? 생기를 돋게 만드는 그런 색이 있어요. 색이에요. 그래서 뭔가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 양홍을 살짝 터치해 놓으면 그림이 되게 화색이 돕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연지, 여기에다가는 대자를 섞어볼 거예요. 섞는 게 아니고 짜볼 겁니다. 땅땅하군요. 연지도 조금 묽은 편이긴 한데 이렇게 짜는데요. 제가 제 방향으로 조금 돌릴게요. 이렇게 짤 거고 지금 얘는 거의 끝을 다 사용해서 짜기가 불편해요. 그렇다면 이때 사용되는 게 요 바로 물감짜기. 요거 하나 있으면 되게 유용하게 쓰는데요. 나는 이제 물감을 짤 일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하나 정도는 구입해 놓으시면 좋아요. 근데 물감 짤 일이 많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게 막 한 8,000원 막 이렇게 하니까 싼 거가 그나마 8,000원이고 좀 비싸고 뭐 브랜드 있는 거나 몇만 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짜서 쓰면 되는데 지금 끝이어서 색 컬러가 신중하게 들어가야 돼요. 이 정도. 그리고 이제 뭐
요새 뭐 치약 같은 거, 그리고 튜브형 뭐 핸드크림 같은 거 쓸 때에도 이런 거 하나 정도 있으면 편하게 쓸 수 있죠. 근데 이거 있어도 아까운 게 여기 안에가 또 물감이 많이 있어요. 여기 안에. 그래서 요거 한 다음에 여기를 약간 요렇게 눌러가지고 더 짤 수 있습니다. 이 끝이어서 지금 요 끝라인이어서 되게 신중하게 짜야 되는데 손아기 힘이 없어가지고 또 이렇게 짜시면 돼요. 그럼 이거는 다 썼으니까 이제 버리고 딱 맞게 버려졌네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좋습니다. 다음엔 대자. 대자는 갈색 계열이에요. 그래서 대자는 모든 컬러를 좀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색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풀색을 할 때에도 좀 예스런 풀색, 그러니까 좀 차분한 컬러의 풀색을 만들 때 이렇게 이 대자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우리가 뭐 붉은 입술을 표현을 했어요. 연지로. 근데 그게 너무 야시시해. 그러면은 요 대자를 약간 섞어가지고 조금 톤을 다운시켜서 되게 고급스러운 입술색으로 표현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자도 좀 많이 쓰게 되는 색이에요. 요 정도 짜놓고 톡톡톡톡 두드려 줄게요. 그냥 다 짤까? 이거 얼마 안 남아서 그냥 다 짤게요. 이렇게 할 거고 이것도 탁 접어가지고 뿌디찌찌찌 나오죠? 이거 짜면 더 나, 이거 자르면 더 나오는데 막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톡톡톡톡 두드려가지고 배합이 너무 평평하게 울퉁불퉁하지 않게 잘 나오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옆에 연지도 조금 울퉁불퉁하지 않게 두드려줘야겠네요. 대자 같은 경우에는 뭐 나무 표현하거나 할 때는 당연히 많이 쓰이죠. 나무 표현하거나 할 때도 많이 쓰이고 뭐든 좀 색을 좀 차분하게 고급스럽게 만들려고 할 때 많이 쓰입니다. 지금 색이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색부터 다시 짜 나가 볼게요. 야겹. 야겹도 풀색을 할 때 가장 베이스로 많이 사용하는 색이어가지고 야겹도 되게 많이 써요. 금방 소진되는 컬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야겹을 쭉 짜놓고 야겹은 지금 묽어가지고 빗줄을 흘러내리죠. 그래서 지금 녹청도 조금 묽은 편입니다. 이 정도만 해놓고 순식간에 밀어가지고 넘쳐오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을게요. 됐습니다. 아주 순식간이었죠? 좋아요, 좋아요. 아주 잘했어요. 혜선이 아주 잘했어요. 묽은 것들은 편한 게 알아서 평평하게 좀 만들어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풀색을 표현할 때 황색부터 해서 황토부터 해서 이렇게 연한 색을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야겹부터 해서 녹청, 여기 옆에 군청, 수감까지 넘어가서 풀색을 표현을 하기도 하죠. 얘는 아마 단단할 것 같아요. 단단할 것 같다라는 말은 취소해야겠네요. 어디서 그런 용감한 자신 있는 발언이 나왔던 거죠? 완전 단단하진 않아요. 제가 지금 어떻게 물감을 열고 있는지 모르실 거죠? 모르실 거죠? 모르실 거예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이로 하고 있습니다. 완전 땅땅할 때는 이로 해야 돼요. 넘쳐 오려고 할 때 얼른 길막 해줘야 됩니다. 좋아요. 수감도 색이 되게 많이 쓰는 색이에요. 이게 수감이거든요. 이게 남색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감 같은 경우에도 색이 이 동양화 물감의 매력입니다. 색을 되게 고급스럽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풀색을 표현할 때 이제 마무리에 수감이 약간 섞어서 사용을 하면은 고급스럽고 조금 더 뭐랄까 생명력이 생기는 그런 색깔입니다. 그래서 수감도 동양화 물감의 예쁜 색이죠. 녹초. 녹초도 녹초 많이 묽네요. 녹초 많이 묽어서 여기 모단 물감 뚜껑 열어놓고 같이 작업을 할게요. 왼손잡이가 아니니까 힘들어요.
이럴 때 이것 짤 때 양손잡이가 완전 짱 좋겠는데요? 예쁘다. 이게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색 진짜 막 쨍해 보이지 않나요? 근데 이게 물이랑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20개 물이랑 색을 그라데이션 해서 화산지에 얹히잖아요. 색이 진짜 예뻐요. 진짜 고급스럽게 나옵니다. 제가 대표적인 작업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위에다 더보기에다가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한번 그거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예쁜 요 동양화 물감만의 색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 배열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쁘게 해놨으니까 요렇게 해서 황토, 그리고 양홍투, 연지투, 대자. 그러니까 투라고 말하는 건 원이 있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세트에 원이 있어요. 그리고 약엽, 녹청, 군청, 수감, 그리고 녹초, 모단까지 이렇게 짜봤고요. 여기 호분이랑 흙은 짜지 않았어요. 호분이랑 흙은 필요할 때마다 짜서 사용을 할 거고, 그리고 산호, 그리고 군백. 백록색은 워낙 예쁜 색이어서 그냥 요 한가운데 어딘가에다 짜놓을 건데 서로 부딪히면 안 되겠죠. 서로 부딪히면 안 되니까 조금 떨어뜨려서 짜놓을게요. 흘러내려와도 얘는 어쩔 수 없어요. 서로 거리 두기는 해야 되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한번 앉아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말이죠. 색이 되게 예쁜 색이에요. 자, 오늘 보조 출연자까지 모셔볼게요. 보조 출연자, 우리 물감 짜개랑 그리고 요 붓까지 같이 출연을 했었죠. 같이 초대를 하고 마무리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동양화 물감을 짜봤습니다. 여기 이제 물감이랑 이 꽃접시랑 어디서 어떻게 구매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그거는 아래 더보기에다가 항상 재료 소개는 추가로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감을 짜봤는데요. 요거는 햇빛 직사광선에 닿지 않는 곳에 한 4, 5일 정도 내두면은 이제 완전히 굳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굳는 거는 한 2, 3일 정도 굳고요. 좀 오래 걸리는 거는 뭐 일주일씩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완전히 마르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짜놓은 이후로 물감은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어요. 요거에다가 이제 이런 일반 도자기 접시를 가지고 있어야지 여기서 색 조합을 해서 여기서 이제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서 그래서 화산지에 그림을 그리겠죠. 그래서 제가 어디서 구입할 수 있는지는 아래에다 더보기에다가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 물감들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